국어 공부하고 있는 이지민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시험이 이제 막 끝나가지고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듣기 싫으셔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야 어머님들께 좀 도움이 많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돌아오는 기말고사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고사 분석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학원에 그 중간고사 분석 관련한 자료 올려놨기 때문에 학원에서 한번 요청 주시면은 받아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릴 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왜 은행사거리에서 국어 이지민이 지금 11년 동안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먼저 기말고사 예상 범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진짜 서울외고 준비하느라 정말 혼이 났습니다. 정말 혼이 났어요. 시험 2주 전이었죠. 갑자기 시험 범위가 모의고사 5회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2주 동안 비문학이 20개, 그 다음에 문학작품을 12개 추가적으로 공부하느라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알고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먼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는 이제 1단원에 나머지 두 작품 수필과 극갈래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2단원에 다문화 제시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단원에 문법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학평 기출문제와 2026년 앞으로 볼 6월 학평이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아이들이 공부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 본인들이 모의고사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공부하는 거에 많은 포커스를 둡니다. 하지만요, 무엇보다 교과서가 먼저 탄탄해져야 그 다음에 학평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저희 반 애들한테 계속 교과서 공부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학평 공부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학평은 비문학 같은 경우 20 제시문인데 여기서 2 제시문이 나오거든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만 붙잡고 공부하기에는 너무 인풋 대비 아웃풋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 때는 반드시 교과서부터 정확하게 숙지하고 다 외우고 남은 시간에 학평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내신 국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원래도 서울외고 국어가 그렇게까지는 까다로운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간고사 꽤 쉬웠습니다. 지금 3번 문제 정도가 오류가 좀 보이긴 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꽤나 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들 말로는 뭐 97점이다 100점이다 이런 소문들 도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요. 아마 93에서 95점 사이일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시험이 쉬웠으니 기말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서울외고 선생님들은 컨셉이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도 1컷 95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한숨을 그래서 95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왜 오답이 나왔고 왜 80점대고 왜 70점대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저도 저번 주에 서울외고 이제 첫 개강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과 상담을 좀 다 해봤습니다. 분명히 클리닉 때 잘 공부했고 잘 배워서 선생님이 직접 보건대 나온다고 하는 게 다 그대로 나왔는데 왜 틀렸냐? 까먹었대요. 서술형 문제에서 시험에 나온다 이거 얘기했는데 막상 당일 되니까 까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법에서 실수가 조금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냐? 1주차 수업부터 정확한 핵심 내용 암기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중간고사 분석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서울외고 시험이 이번에 쉬웠냐? 전형적인 특징들만 나왔어요. 이 작품하면 무조건 이것들이 시험 나온다 하는 것들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인 내용들보다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암기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조건부를 정확하게 파악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서술형 문제 중에서 하나가 1인칭 서술형을 파악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 골라라 했는데 애들이 나는을 써온 거예요.
근데 나는은 는이 조사거든요. 단어거든요. 그래서 나는은 두 단어입니다. 나라고 쓰지 않으면 모두 다 4점 다 깎아버리겠다고 얘기했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서술형 보면은 이름절, 이어절, 어떤 문장의 첫 어절만 적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부가 나름 좀 타이트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은요. 문학이론과 독서 필수 어휘 학습을 좀 해야 합니다. 이번에 저도 상담하면서 어떤 친구가 너무 잘 풀어온 거예요. 너무 퍼펙트하게. 그리고 맨 뒷장이 비문학이었거든요. 비문학 넘기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거기서 두 문제 정도를 연달아 틀려왔는데 분명히 이 친구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고 암기도 탄탄하게 했고 제가 봐도 100점짜리 친구였어요. 근데 너 왜 이 문제를 틀렸냐 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선지에 나와 있는 어휘를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유대관계의 유대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찍듯이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서울고 같은 경우에는 이 어휘까지도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 그러면 이 핵심 내용과 더불어서 잡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서울고에서 매력적 오답으로 출제하는 어려운 어휘가 무엇인가 여기까지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뭐 A 작품을 공부할 때 이거 중요해 라고 배우는 것 그 이상으로 여기에서 매력적 오답으로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오답 선지까지도 아이들에게 같이 노출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형 지식까지도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서울예고가 작년에 제가 이거 3월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서울예고 입결에서 고려대 합격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최저를 못 맞춰서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최저를 정확하게 맞춰야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의고사형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학 이론이나 독서 필수 어휘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선지 표현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제시문 분석 전략과 선지 분석 전략입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비문학에서 저희도 문단별로 내용을 정리해주지만 외우라고 하기보다는 훑어 읽으면서 즉시 제시문 분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 분석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한 문장을 쭉 읽게 되면은 머릿속에서 그걸 정리를 못해서 아는 문제도 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구간별로 슬러시 쳐서 꼼꼼하게 읽는 방법 등 개별 성향에 맞는 선지 분석 전략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예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한 개 틀리겠다, 두 개 틀리겠다가 목표가 아니라 결국에는 100점이 목표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1번부터 4번까지의 가장 정확한 학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상담하면서 아이들과 약속했을 때 최대 한 개 무조건 100점 맞아와라 명령을 해놨습니다. 명령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내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수행평가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국어, 사회부터 수행평가가 시작된다 하더라고요. 서울예고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시로 거의 80% 학생들이 수시 지원으로 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제가 여기서 어머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희가 5등급제가 되면서도 어머님들이 등급이 중요해라고 생각을 하시고 턱걸이지만 1등급이라면 잘했다, 2등급이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는 등급보다도 원점수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생활기록부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표준점수랑 급간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구문들이 있거든요. 단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몇 점대 몰려있고 몇 점대 간격으로 1, 2등급이 판별되는지가 싹 정보가 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등급이 아니라 원점수 관리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턱걸이 1등급이라서 좋아하기보다는 한 점수 더, 한 문제 더 맞아서 점수를 올리는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수행평가 이제 보고서에서 전공적합성을 좀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도 아이들이랑 얘기를 했던 부분들은 자기적으로 맞추지 말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가고 싶은 학과가 저는 어디 학과를 가고 싶었을까요? 광고홍보학과가 만약에 가고 싶다면은 수학이랑 맞물리려고 했을 때 수학이랑 안 맞는 목차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억지로 끌어오다가 자기적으로 맞추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마이너스입니다. 이제부터 대학교는요, 인적성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내가 전공적 합성이 맞지 않는 과목이 있다 하게 되면은 그냥 그 과목에서 열심히 했고, 리더십이 있었고, 못하는 친구들을 도와줬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인문학적인 소양을 어떻게 발휘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적 합성 연계도 중요한 거지만 자기적인 연계는 좀 배제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들 도서 활동까지 있는데, 도서도 아이들 쓰라고 하면은 다 전공적 학으로 쓰게 되거든요. 경영학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도서를 한 20권 넣어놓습니다. 어느 과든 상관없습니다. 요즘에는 무조건 인문학적 소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문학적 관련된 도서들이 기본 10% 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전공적 합성을 챙기는 것 그 이상으로 정말 고전 같은 거 있죠. 뭐 논어맹자 이런 것들부터 기입할 수 있다면 기입하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대망의 기말고사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자, 먼저 제시문별 핵심 내용들을 계속 아이들에게 필기할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세요. 거의 서술형 대부분이 빈칸 넣기였습니다. 그럼 빈칸 넣기를 하려면은 순간적으로 맥락만 보고도 내용이 번뜩하고 떠올라야 되는데, 그 정도로 암기가 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서울의 서술형을 공략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제시문별 핵심 내용을 좀 알아야 되고요. 자, 첫 번째 독서 같은 경우에는 문단별로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메모해놔서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시어 식구풀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래도 잘해요. 그러면은 각 문학작품별로 해당되는 표현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이나 서술상의 특징들을 메모해서 계속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지금 걱정인 건 문법입니다. 원래는 문법이 아이들이 그렇게 약한 영역이 아닌데 올해 친구들이 유독 문법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이 문법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냐면은 이론을 외워라?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이론 몰라서 틀리지 않아요. 예문 분석을 할 때 자꾸 실수를 해서 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첫 번째 개념어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이 개념어가 무슨 의미인지 잡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예문 분석을 반복적으로 시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 문장이라도 이번에 저희가 문법 요소 들어가게 되면 높임, 시제, 피동, 사동, 인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높임, 시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문장들을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5개 만들어보고 스스로 분석해보도록 하루에 5개면 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이것만 반복적으로 연습하게 해주셔도 아이들이 쉽게 문법을 좀 익힐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많은 친구들이 이론에만 매몰돼서 나 이론을 모르는 것 같아 착각하고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제자리 걸음이다. 답은 개념어와 예문 분석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형 모의고사 풀이를 좀 많이 해봐야 돼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술형 같은 경우는 빈칸 넣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문학 이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기계적으로 이 식구는 의법이고 이 식구는 지급법이야 이렇게 외우는데, 문학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작품 속에서 해당 문학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접근 전략을 공부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내가 낯선 작품을 보더라도 이 문학 이론은 반드시 찾을 수가 있겠다 싶을 정도로 전략적인 접근, 전략적인 학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서울외고 친구들은 암기로 모든 걸 승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꾸 미스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어 정확하게 외워도 현장에서 실수로 틀립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서울외고 전교생의 고민인 것 같아요. 전교생의 고민. 암기 굉장히 강한 학교입니다.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암기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암기가 과연 탄탄하게 암기가 된 거냐. 암기만 하게 되면요, 긴장이 되는 순간 뇌가 멈춰버리고 그러면 생각이 안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암기 그 이상의 학습법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첫 번째, 각 제시문에 해당되는 핵심 내용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다 빈출 오답 구문까지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에서 나와 있는 함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루틴. 저는 이거 완전 강조하거든요. 내가 긴장이 되더라도 몸에서 익히는 감각, 이 루틴으로 승부를 했을 때 실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예문 분석하고 선지로 들어가는 습관, 문학 독서 같은 경우에는 선지를 먼저 파악하고 나한테 필요한 정보, 내가 지금부터 제시문에서 어떤 정보를 발췌해야 되는가, 여기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제시문 분석을 하는 습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무턱대고 그날 느낌대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컨디션 탓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왜 국어 이지민인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근데 저도 이제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교통사고 이후로 다시 중계동에 복귀하게 되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도 이제 내일 모레 40이고 이제 아이들과 소통하기에는 이제 또 갭이 느껴지고 나보다 더 잘 가르친 신규 강사들이 많지 않을까, 겸손하고 열심히 하자 했는데 역시 제가 제일 잘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보고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과정 중이고요. 이제 논문만 쓰면 되는데 지금 계속 일을 하느라 논문을 좀 계속 미뤄두고 있습니다. 전공은 문학이고요. 더 세부 전공은 현대시입니다. 어울리죠? 그 다음에 저 이제 강의 활동은 원래는 제가 뿌리가 고등학교 교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원가로 들어오게 되면서 올해로 딱 11년차 은행사거리에서 강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서초동에서 파네이아 연구소라고 하는 컨텐츠 연구소를 따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외고 친구들이 이제 저희 재원생들은 다 알겠지만 모든 동영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 저희가 직접 서울외고식으로 만들어서 매주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피드백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기초 심한 체화 3단계 수업을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범위가 많았지만 교과서 범위와 아이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모의고사 범위만큼은 수업 시간에 2회독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직전보강 때 아이들이 많이 힘들긴 했습니다. 직전보강 때 저희 6시간 직전보강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최종 서머리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업 종료 10분 전에 저희가 서술형 테스트를 봐요. 그날 배운 것들 아이들이 직접 쓰게 하면서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정확하게 방점을 찍을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매주 수업 내용이 카톡으로 계속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핸드폰을 자주 보니까 시간 날 때 비문학 요약 정리, 그 다음에 문학 요약 정리 등을 상시로 볼 수 있도록 카톡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제 근데 이게 단점이 애들이 제 거 알람을 꺼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매주 만날 때마다 몇 명 안 읽었다 잡돌이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성실하게 읽는 친구들은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저희 관리입니다. 서울외고 친구들은 정말 관리가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상담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서울외고처럼 약간 특목고 아이들은 특목고답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담을 좀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소 주 1회 동영 모의고사 풀이와 질의응답이 들어가고요. 최소 주 1회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더 원하고 질의응답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시에는 2번, 3번, 4번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문법이 약한 학생들은 저희가 일요일 10시 혹은 다른 시간대에 추가적으로 불러서 문법을 개별 지도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시 1대1 상담인데 저희가 생기부 관리, 지금도 저 국어랑 사회 생기부 아이들 지금 봐주러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기부 관리 상담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매주 과제 해오는 거 보고 과제에서 진행 여부, 오답 분석한 정도에 대한 피드백, 그 다음에 어디 부분이 약하고 어디 부분이 강하니 공부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디테일한 학습 상담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시간 되는 대로 계속하고 있어서 보통 평균적으로 주 2회에 한 번 정도 상담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해요. 그 다음에 매주 수업 후에 학부모님들께 문자 발송이 가고 있고요. 문자 내용에는 뭐 과제, 그 다음에 클리닉 참여도, 그 다음에 그 주의 약한 부분들, 잘한 부분들, 이런 것들 요약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아이들이 과제를 해오면은 그냥 과제했다고 줘버리면은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잘 된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교들이 하나하나 다 검사해서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 모두 피드백 써가지고 수기로 아이들에게 다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무슨 남자친구한테 편지 받듯이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가 나름 아이들에게 많은 감흥과 동기 유발을 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주중에 이제 학교 끝나고 아이들이 가끔 공교를 써서 학교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학원으로 불러서 대면 질의응답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카톡으로 비대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보강이 일단은 다른 학원들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직접 보강하게 되면은 아이들 문제풀이 시켜놓고 질의응답하고 아이들 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전범위 요약 정리를 하게 됩니다. 7시간이 걸리든 10시간이 걸리든 저희는 전범위 요약 정리를 다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중학교 습관이 남아있어서 보통 벼락치기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벼락치기에서 점수가 나오는 건 물론 합리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 애들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1점이라도 더 끌어올리자라고 하는 목적에서 전범위 요약 정리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제 문학수 똑같이 해서 서울외고 식으로 해서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 시간 재서 문제를 풀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대1로 밀착 질의응답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카톡으로 나갑니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비문학 같은 경우는 문단별로 내용 정리해서 요것만 읽더라도 제 지문을 좀 빨리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콘텐츠 같은 경우는 색깔이 다 날라가거든요. 원래 색깔이 좀 예쁜데 그래서 저희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기신체 국어라고 해서 기초 심한 체화 3단계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는 주간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서머리북이랑 실천 문제집이 나가게 됩니다. 파이널 서머리북은 아이들이 당일날 시험 당일날 아침에 요것만 들고 가서 마지막 당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얇게 한 권 나가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문제집은 마지막에 혼자 공부하다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제시문만 선택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집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지에는 매주 수업 내용 플러스 누적 문제들이 나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200문제 정도가 나가요. 근데 이제 아이들의 학습 상황에 따라서 80문제로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2차 추가 과제가 나간다든지 개별에 따라서 일주일에 나가는 문제는 80개에서 400문항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강의 설문조사가 매주 나가서 아이들이 그날 수업 시간에 뭐가 불편했고 뭐가 좋았는지 통해가지고 제가 이런 것들 반영해서 컨텐츠나 다음 수업 때 좀 반영해서 아이들이 더 신나게 수업 들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 모의고사가 매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저 무슨 전공 들어갈 거고요. 지금 어떤 과목 나왔고 조건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저랑 상담해서 주제와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필요할 경우 목차까지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산영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서울외고는 스카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도서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도서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저 무슨 전공 갈 건데 이제까지 도서 채워진 목록입니다. 어디를 더 채워야 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도서 추천해서 아이들이 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외고에 뼈를 갈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은행사거리에 오래 있었던 만큼 서울외고도 정말 오래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외고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어 선생님이면 국어만 잘하면 되는데 우리 서울외고 친구들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기록부를 멋대로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학생들만큼은 더 똑똑하게 생활기록부 관리까지 그 다음에 더 현명하게 국어 공부 방법까지 알려줘야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대입까지 정말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서울외고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서울외고 1학년부터 맡겨주시면 3학년 대입까지 다 끌고 갑니다. 저는 지금 3학년 내신 플러스 정시까지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대입 성공하는 그날까지 저 이지민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수업
수업 시간은 이렇게 되고요. 클리닉 시간이 좀 많은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 1회에서 주 2회 정도 선택해서 아이들 등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영 모의고사 플러스 1대1 질의응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일요일 밤 7시부터 10시까지고요. 보통 6시에 스케줄 없는 친구들은 미리 와서 공부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들으시고 중간고사 분석 저 필요합니다 이런 학부모님들이 있으시다면은 편하신 대로 연락 주세요. 연락처 있는 대로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유튜브, 블로그, 메일 주소 이렇게 가져갔고요. 다만 제가 이제 유튜브랑 블로그는 최근에 한 4주 동안은 내신 준비에 너무 현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업로드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가서 올릴게요. 그래서 친구 추가해 주시면은 매주 좀 좋은 소식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외고 국어는 이지비티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 보내주시면 누구보다 성심성의껏 아이들 지도하고 대입까지 책임감 있게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지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